분명한 것은 우린 주식 투자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이제 필수인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봐요. 그런데 지금이 어떤 시기냐? 저는 어려운 시기라고 봐요. 우리는 항상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거든요. 네. 외국인들이 계속 파는 것은 이게 일시적으로 파는 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럴 때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그 소액주주분들이 또 이제 주총은 열심히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아예 주총도 한 번도 안 가보신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3월은 주총 시즌이니까 많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좀 조언 하나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정말 저는 이제 주식 투자가 얼마나 이게 재미있고 이게 흥미있는 일이냐면 이게 이제 내가 직접 이렇게 참여를 해봐야 되잖아요. 네네. 내 회사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잖아. 네. 회사를 가서 보면 주총 현장을 가서 보면 이 회사가 정말 이게 투자해도 되는 회사인지 아닌지 그걸 알 수가 있거든요. 조금 물론 분위기, 이제 네. 뭐 그러면서 뭐 니는 뭐 조광표역 같은 회사 투자하느냐 아니면 뭐 국본이 뭐 막 이렇게 깍 닫힌 기업들이 이렇게 투자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투자자가 갑이잖아요. 네네. 그런 기업들은 가능한 투자하지 말고 그 기업을 개선시키게 되면은 훨씬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지만 그렇죠. 그게 우리 현실에서 쉽지 않잖아요. 힘들죠. 그러니까 이제 고통스럽죠.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이 주총에 가다 보면은 그 열린 기업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데 가서 들어보면은 이제 그런 기업들은 소상히 정말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기업들은 성장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 가능하면 이렇게 주주총회 참석을 한번 해봐라. 이런 얘기를 해요. 아마 내 책에도 그런 얘기를 해놨을 네. 거예요. 정말 처음에 그 몇백만 원 가지고 투자를 하다가 이제 3천만 원이 돼서 하다가 내가 내 책 주식농부처럼 투자하라 책을 읽고 투자를 하다가 5억까지 불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나한테 찾아와서 그분의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 강의를 이제 듣고 주총회 꼭 한번 참석 한번 해봐라. 이랬더만은 이분이 이제 내가 그 투자하는 기업들 옛날에 그 삼천리 자전거, 참 좋은 여행, 그 다음에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 주주총회에서 제가 이분을 봤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처음에 나를 많이 원망했다고 그러더라고. 왜요? 왜 가서 보면은 지들끼리 그냥 쭉 가고 그냥 끝내버리는데 주총 뭘 10분 만에 끝나는데 뭘 가서 보고 배우라는 거냐. 그래가지고 처음에 원망을 했는데 몇 번 그렇게 해서 가보니까 마음 안정이 오더래요. 회사에 대한 믿음이나 신뢰 이런 것들이 쌓이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보다는 행동, 가서 발품을 팔고 가서 현장을 이렇게 확인하고 이러면은 정확하게 그 기업의 그 본질을 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시간 일부라도 내서 주총에 참석을 해보면 달라진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이게 쉽지는 않지만 가서 좀 분위기도 느끼고 이게 과연 이제 소통이 되는 회사인지도 한번 좀 가늠을 해보시는 것도 좋고요. 근데 이제 주총이 앞에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슈퍼 주총데이라고 해서 한날 한시에 수백 개 기업이 막 주총을 열고 하니까 결국 주주 입장에서 하나를 또 선택해서 갈 수밖에 없고 막 좀 그런 제약이 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이것도 좀 우리가 제도적으로 좀 바꿔야 될 것들이 좀 있는데요. 한 두 가지 정도. 네. 이거는 좀 파격적인데 네. 야, 꼭 주주총회를 말이야. 뭐 금요일 날 할 필요가 있느냐. 좀 쉬는 날 좀 하면 어떠냐. 토요일, 일요일. 예. 휴일에요? 예. 투자한 주주들이 토요일, 일요일 날 이렇게 하고 이러면은 정말 우리 가족들과 함께 손잡고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슈퍼 주총데이라고 해서 대부분 다 문제가 있는 기업들은 매월 마지막 셋째 주 마지막 금요일 날 합니다. 몰아서 금년도 이제 3월 24일이죠. 묻어가려고. 예. 특히 슈퍼 주총대회에는 한날 한시에 1000개 기업 이상이 주총을 한 적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70% 이상이 이제 그렇게 가고 있는데 이건 나는 잘못돼 있다. 왜냐하면 정말 어려운 시기에 주주가 투자를 해줬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직원들도 하루 정도는 봉사하고 희생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문화가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일일이 갈 수 없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전자투표제. 야, 지금 뭐 온라인 모바일 시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하고 이러면은 사전에 그 의결된 걸 이렇게 충분히 검토해서 전자투표로 하고 이러면은 좋잖아요. 왜 그걸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걸 좀 이렇게 강제 의무화 시키면 좋겠다. 이 두 가지만 이루어지면 우리 기업들이 좀 이렇게 건전하게 이렇게 가지 않을까요? 지금 이제 전자투표제가 제가 알기로는 법으로는 도입이 되어 있는데
전자투표를 할 수는 있지만 이거를 각 기업들이 거부할 수 있도록 해놨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제 소액주주들 귀찮아하는 대주주나 CEO들이 야, 전자투표 하지 마, 필요도 없어. 막 이렇게 또 하죠. 근데 또 정작 자기네들 뭐 의결권 필요할 때는 막 해달라고 또 이렇게 쫓아다니기도 하고. 그래서 주총을 휴일에 여는 것도 추진해보자. 그렇죠? 휴일 개최 그리고 전자투표 이거는 어떻게 의무화. 예. 예. 어떻습니까? 휴일에 좋아요. 하는 거 토요일. 너무 좋습니다. 너무 네. 좋습니다. 아니 오랜만에 이제 가족들끼리. 네. 그래서 제가 벌이고 있는 게 이제 그 밥상머리 경제교육을 통해서 일가일사 운동, 한 가족 한 기업 갖기 운동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밥상머리에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지만은 네. 우리가 투자한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기업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야 우리 이 어떤 기업을 선정을 해서 이 기업의 주주가 돼서 이 기업과 함께 한번 평생 한번 가보자. 한 가족 한 기업 갖기 운동이 벌어지면 네. 가게와 기업이 함께 이렇게 성장하고 발전하면 국가도 발전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진짜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 국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아이들 손을 잡고 갔는데 네. 아빠 여기 몇 천만 원 물려 있잖아. 뭐 주중에 사장님 경영 좀 잘하시라니까요. 이러고 오는 거. 그게 이제 교육이죠. 예, 그렇게 이제 어릴 때부터 자본주의에 대해서 좀 교육을 좀 제대로 똑바로 좀 시킬 수 있는 거고. 약간 이제는 좀 주제를 좀 바꿔서 가볼까요? 우리 주식농부님께서 안 좋아하실 수도 있는 질문입니다만 모르겠습니다. 이게 주식 투자는 항상 타이밍은 아닌데 늘상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시장이 좋을 때와 좋지 않을 때는 투자자로서 겪는 기쁨과 혹은 고통이 너무나 엇갈리기 때문에 약간 지금 2023년 주식시장을 좀 어떻게 보시는지랑 지금이 과연 좀 주식 투자하기에 좀 괜찮은 시기인지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주식농부의 삶을 살아왔잖아요. 네. 다른 분들하고 좀 틀립니다. 우리 삶이 지속되는 한 기업의 활동은 지속적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판단이 돼서 네. 경기 호불호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이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업을 찾아서 이렇게 투자를 해왔습니다. 네.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린 주식 투자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이제 필수인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봐요. 기업만이 성장하고 발전하니까 기업의 그 의존해서 성과를 공유치 않으면 이 경제적으로 자유롭게 살 수가 없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그 타이밍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저거 가지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 가지로 자기가 뭐 경기 사이클만 잘 맞춘다고 그러면은 정말 어려울 때 사서 좋을 때 팔아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좋을 때 관심을 가지고 들어와서 어려울 때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이 어떤 시기냐? 저는 어려운 시기라고 봐요. 우리는 항상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거든요. 네. 어려운 시기에 항상 기회가 있는 거고 그런 기회를 찾는 사람들이 이제 투자로 이렇게 그 돈을 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업에 집중을 하지. 그 뭐 외생 변수 뭐 이런 것들, 경기라든가 지수라든가 이런 것들은 참고만 할 뿐이지. 그 저는 내가 투자한 기업이 그런 부분들을 다 극복하고 이 성장과 발전에 나간다고 보는 거 아닙니까? 네.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태평양을 건널 때 정말 이게 항공모함 같은 그런 기업을 찾는 노력을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항상 어려운 시기다. 예, 항상 어려운 시기죠. 예. 그렇죠. 항상 농사 짓기에도 항상 어려운 시기죠. 네. 그렇죠. 예. 가뭄도 있고 매사에 그냥 있고. 최선을 다해서 선택과 이렇게 집중을 통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우리 주식농부님한테 이런 질문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게 금리 이런 거시 변수가 거의 한 1년 반, 거의 2년 가까이 굉장히 시장을 누르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이런 금리 변수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고금리 시절에 주식 투자한다는 것에 그러니까 대해서. 금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금리가 뭐예요? 돈의 가치를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이 돈의 가치에 따라서 뭐 물가도, 유가도, 환율도 모든 부분들이 이렇게 그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이제 금리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현상 때문에 우리의 그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이 정말
굉장히 크게 미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기업에 미치는 영향뿐만이 아니라 우리 생활에도 많이 영향을 미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지금 미국이 어떻게 보면은 빅테크 기업들이 세상을 이끌어 나가는데 네. 미국이 지금 4.75%, 네. 그다음에 우리가 3.5%. 네. 그나마 이제 우리나라 기업과 미국의 기업을 볼 때 미국의 기업이 훨씬 경쟁력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네. 이런 상황이 벌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 기업들의 그 환경이 어려워질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 자본이 많이 축적이 돼 있느냐? 개인이든 가게든 기업이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이제 글로벌 기업들은 그나마 안정적인 기업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 금리가 지금 이제 미국 금리가 이렇게 높아짐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자본시장은 외국인 지분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많을 때는 뭐 이제 40%가 넘었다가 지금은 이제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30% 정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많이 내려왔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의 금리가 높으니까 우리나라의 그 이제 대표하는 기업 빼놓고는 이 과거에 그 투자했던 중견 중소기업들 중에 우량한 기업들이 많거든요. 네. 기업은 좋아지는데 과거에 이제 미국에도 그 이제 펀드들이 큰 펀드들이 있지만은 유태인 중심으로 이 소액 펀드를 만들어서 운용하는 사모 펀드들이 많거든요. 네. 그런 자금들이 이제 우리 신흥 이제 개발도상국인 한국 같은 데 많이 투자가 돼 있는데 예. 이런 자금들이 쭉 지금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투자했던 기업들 중에는 뭐 그 아까 이제 스카이라이프 같은 경우도 외국인 지분이 45%에서 20%까지 줄었잖아요. 네. 그다음에 그 동원개발도 20%에서 지금 5%까지 줄었거든요. 근데 한국경제TV도 외국인 지분이 아마 10 몇 프로인가 이렇게 넘었었는데 지금 줄었거든요. 7%인가 뭐 이 정도로. 네.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아하. 그래서 이럴 때 회사는 더 좋아지는데 외국인들이 계속 팔고 나가니까 파는 것은 이게 일시적으로 파는 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네. 일정 부분 이 환율이 안정이 되고 그 경제가 이렇게 정착이 될 때까지는 팔고 나갈 거라고 보거든요. 이럴 때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그런 기업을 찾아서 외국인들이 파는 것을 정말 감사합니다. 이 좋은 기업을 싸게 살 수 있는 저로의 기회로 잡아야 된다. 그래서 아까 뭐 이제 금리가 우리 증권시장, 우리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금리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지금 가게도 그렇고 이 기업도 그렇고 특별한 사람 빼놓고는 굉장히 그 어려운 지경에 놓여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이 한국은행 총재가 금리를 지금 거의 이제 3.5를 이렇게 동결하는 걸로 더 올라가게 되면은 우리 그 기반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네. 의미에서 지금 금리 동결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잘한 그 선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겪고 나면 미국은 지금 금리를 이렇게 그 올리지만은 물론 뭐 생산자 지수라든가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이 저는 뭐 중반 하반기가 되고 이러면은 안정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우리 그 이제 환율이나 이런 것들도 좀 안정이 돼서 지금은 좋은 기업을 이렇게 찾아서 그 외국인들이 파는 기업들을 오히려 감사합니다 하고 이 적극적으로 투자할 때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네. 제 생각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저는 네. 이제 이 기업의 어떤 본질은 좋아지는데 이제 수급상으로 외국인들이 팔아주는데 우리 국내에 그 사줄 세력이 별로 없는 거예요. 네. 지금 국민연금도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줄이고 같이 줄이고 있지 않습니까? 아,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 그 기업들도 제가 이제 투자를 많이 권유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 개인 자산들도 자산이 됐던 부동산에 있던 자금이나 이런 것들이 정식적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그 산업 자금을 이렇게 받쳐줄 때 그 우리의 어떤 경제가 빨리 좀 회복이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겁니다. 역시 생각하시는 게 일반인과는 확실히 다르십니다. 이럴 때 싸게 안 사면 언제 싸게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 근데 약간 이제 저도 많이 이제 우려가 되는데 아무래도 긴 시간 동안 거의 2년 가까이 이제 약세장을 겪다 보니까 주식 투자 인구가 뭐 1,400만 명이라고 해도 거의 이제 계좌만 남겨두고 마음은 거의 떠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까도 잠깐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시장이 불타오를 때 막 들어오고 오히려 주가가 싸졌을 때는 사실은 손절하고 떠나는 게 대중 일반 투자자들이지 않습니까?
좀 그런 분들을 위한 조언. 그분들이 듣고 있어야 되는데. 이거 참. 근데 이게 정말 어려울 때 투자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럼요. 예. 남들이 이렇게 바라보지 않을 때 네. 투자한다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옥자들은 그래요. 제가 투자한 기업들 보고 이러면은 막 거래도 안 되고 뭐 이게 재미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기업들을 6개월 아니면 1년 뭐 2, 3년에 걸쳐서 그냥 사서 모아 놓으면 그 회사가 나중에 좋은 시절이 오면은 기업 뭐 경제적 혜자가 있거나 뭐 시장 지배력이 있거나 뭔가 이렇게 좋아지면은 이런 회사들이 크게 그 성과를 내거든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어려울 때 투자를 해야 돈을 벌지 남들이 이렇게 좋다고 얘기할 때 투자하게 되면은 수익이 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정말 적어도 주식 투자하려고 그러면은 그 많은 기업들 중에 내가 이 기업은 내가 평생 동행해야 되겠다. 이런 기업들 뭐 세네 개 찾는 노력을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라고 봐요. 어려울 때일수록 그런 노력들을 좀 더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항상 강조하시는 것이 이제 평생을 동행할 수 있는 기업 서너 개만 찾으면 그렇죠. 뭐 노후도 대비할 수 있다. 이렇게 왜냐하면 이 어려운 시기에는 그런 기업들을 또 싸게 살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상황이 좋아지면 사고 싶어도 싸게 못 삽니다. 그땐 비싸지죠. 예.